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원 여러분, 전라북도 남원순창 무소속 감동원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해외 자원 개발에 무려 43조를 쏟아붓었습니다. 그중 26조 1,700억 원은 소기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투자했고 나머지 16조 6천억 원은 민간이 투자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나요? 해외 자원 개발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그 성과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또 문제점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민간 부분의 기업별 투자의 손실액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민간 회사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본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 그 해외 자원 개발에 그것은 기업의 영업상에 또 여러 가지 그 기밀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망해버리고 있을 영업 비밀입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업이 우리 그 에너지 공기업과 같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 해외 자원 투자로 실패한 손실 금액이 공공부분에서 석유공사 1조 509억, 가스공사 2,105억입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앞으로 또 성공할 사업도 있고 또 성공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누가 실패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거는 공기업과 또 그런 그 정책을 강요했다면은 정부도 책임이 또 생각합니다. 네, 정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투자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업들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지 않도록 현 정부에서 철저한 감독을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애쓰십니다. 네, 방금 밝혔다시피 해외 자원 투자 손실금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조 2,608억 원입니다. 이 책임 누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산업부 장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책임 소재를 가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22조를 탕진했던 4대강 부실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고 계시죠? 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몰라요? 아니, 검찰 고발할 것을 검토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럼 알아보세요. 네. 자,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 사업을 강행한 MB의 행위가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통치 행위입니까? 통치 행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죠? 예. 지금 총리께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옳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통치권 남용이고 배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가 정책으로서의 문제겠죠. 정책을 잘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런 문제겠죠. 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 날 종교계를 비롯한 학계 시민 39,775명이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전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자, 시민들이 왜 이렇게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다고 보십니까? 뭐 시민들 판단에는 범법행위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께서 4대강에 대해서 정확히 다 말씀하셨지만 4대강 22조보다도 해외 자원에 43조를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 이명박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뭐 정책의 실패가 있고 개인의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구속 수사하세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까 위원회에서 결과 나오면 구속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게 이제 범죄가 되어야 범죄 여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도 고발한 거 아닙니까? 고소한 거 아닌가요? 정책을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구속 수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걸로 알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는. 자, 다음은 창조경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창조경제에서 대기업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창조경제라는 것은 뭐 꼭 어느 파트를 어느 또 자, 기업을 다시 묻습니다. 10대 재벌이 창조경제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참여할 부분이 그걸 있다고.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뭐 정부가 강요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4월 미국의 맥킨지 연구소가 한국 경제를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 아시고 계십니까? 네, 그런 뭐 보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국 경제는 끓고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그 경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 이유가 중산층의 몰락,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령화,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과 고용 가중 성장률 격차가 올해는 0.2%로 작년에 2배, 내년에는 다시 0.4%로 다시 2배 이상 벌어진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대 재벌들의 매출 성장이 2000년도에 122조였는데 2011년도에 490조로 무려 400% 증가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고용 창출은 2005년 6.7%에서 2010년 16.7%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고용 창출은 전혀 없습니다. 창조 경제는 무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기에 꼭 기업에 바로 고용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부수적인 창출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해외 시장으로 전부 대기업들이 나가버리는데 국내에서 고용 창출과 창조 경제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그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역대 최고다, 최대다 이렇게 실적을 잘하고 있지만 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합니까? 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없습니까? 여기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대기업이 자꾸 기계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자, CEO 스코어가 2012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매출이 2007년 대비 123.5% 증가합니다. 그러나 고용유발 개수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0.7%가 하락합니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기간에 매출은 41.6%가 증가하지만 고용유발 개수는 0.44%가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 고용유발 개수는 모두 다 0%대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10대 재벌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총리 인정하십니까? 네,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알고 고용률이 낮는 게 아니고 고용이 전혀 없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할 거예요. 네, 뭐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고용 없는 성장,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재벌들이 해외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2012년 매출 201조, 당기 순이익이 24조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도 3, 4분기 때 10조의 이익을 달성했어요. 자, 10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462%, 당기 순이익은 385%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고용 유발 개수는 0.64%에 불과합니다. 국내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내 투자도 좀 유인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 노력을 하신다고요? 자, 묻겠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24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국내 투자는 얼마나 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총리께서 모르시면 어떡해요? 2조 2,400억입니다. 10%도 채 안 됩니다. 지리서를 주고 안 주고는 제 마음입니다. 왜 자꾸 그 참견을 하십니까? 자, 그런데도 말이죠. 금년 10월 달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2020년까지 휴대폰 생산 설비 15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2공장을 설립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에 있는 휴대폰 생산 시설을 몽땅 베트남으로 옮기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자, 그림을 보십시오. 자, 2012년도에 베트남에서 삼성 휴대폰 수출액은 8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올 한 해 8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삼성 휴대폰 수출은 152억 달러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 때문에 베트남은 일자리가 30만 개가 창출됐습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인데 2012년 60억 6천만 불로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게 삼성이 지금 한국을 존재합니까? 한국을 위해서 있는 기업입니까? 베트남을 위해서 있는 기업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자료도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 제가 좀. 아니, 이것은 국가 정책 아닙니까? 국가 경제 정책. 개인 기업 하나 그 투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일일이 다 따져보고 그렇게 합니까?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에 있는 53개의 협력업체를 베트남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사실도 모르겠네요? 그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는 그 이유를. 자, 그러니까 창조 경쟁을 한다고 하면서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대기업과 전혀 대화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기업을 억지로 붙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그 여건을 제공해주는 노력을 하고 투자를 유인하고. 재벌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에요. 지금 직무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오십시오.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 공약에서 지리산 덕유산 힐링 거점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새만금을 출발해서 정읍과 남원을 연결하는 국도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약은 지킨다는 그런. 아니, 2014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일일이 개별적인 사업을.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질의 자료 주면 이게 됩니까? 예산 반영 안 된 사업이 그거 말고도, 예산 반영 안 된 사업이 그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 자료를 주시면.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시는 것을 전제로. 자료를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논의까지 했는데 아니, 각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해서 그런데- 알려주시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1997년 국립공원 1호가 있는 지리산에 국립공원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원주 혁신도시로 이것을 이전하겠다고 지금 꿍꿍이 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도 지금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전 사유가 연구원의 기능 강화입니다. 자, 연구원이 지리산에 있으면 기능이 약화되고 원주로 가면 기능 강화됩니까? 이게 무슨 비약을 합니까? 지금 존경하는 강대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전에는 또 이전 나름대로의 그런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또 있어요. 건물이 낡았는데 건물을 신축할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원주로 이전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건물이 낡았으면 신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국비 100억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을 차별하고 혼대하고 감정산악대하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국가의 지금 화합정책입니까? 여기에서 당장 취소라고 요구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정부의 정책 사업에 지역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건 파악을 해봐가지고 그런 정말로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시정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잘 그걸 경청해서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면 이전할 수 없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오십시오. 네. 농촌경제연구원장 하셨죠?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시죠? 네. 농민을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 농약, 비료, 농기계, 이 제조업체들이 지난 16년 동안 담합을 했습니다. 무려 2조 5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세상에 등쳐먹을 데가 없어서 농민들을 등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보고를 받고 시정을 하도록 지금 이 시각 노력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 농민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성이 안 들립니까? 불러요, 함성을. 저는 이 문제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합 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법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은 현재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 고발 왜 안 합니까? 수사 의뢰 왜 안 합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파악을 해서 적발업체 중에 비정도가 지금 과중한 그런 업체는 현재 신문에 반복된 일입니다. 네. 즉각 고발해서 엄중 처벌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관께서 책임지고 진행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농촌마을에 겨울철에 공동 취사를 하고 있는 데 알고 계시죠? 네. 네. 70대 할머니가 80대 노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예. 지금 농촌에는 독거노인 그리고 무위탁노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혼자 사시다가 겨울철에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 농사철이면 70대 할머니들이 새벽부터 들이나가가지고 삼시세끼를 집에 와서 다시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세탁해야지 가사 노동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런 농촌 현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국의 농촌 마을의 취사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을의 공동식당으로 전환하십시오. 취사도 다 있어요. 별도로 식당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예산 필요 없습니다. 다만 노인들이기 때문에 젊은 분야자 한 명씩만 배치해서 채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국에 36,500개 마을이 있는데 36,500개의 고용 창출이 되고 이분들이 공동 취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에너지 전략이 엄청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 정부에서는 그런 그 공동시설의 가사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그 고령자, 영세 고령자분들이 좀 공동으로 거주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식사하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공동 목욕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시범사업보다 당장 실시해야 됩니다. 공동 숙식도 동시에 추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자, 지금 장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장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 중에 잎담배 생산한 업체가 있는데 이 잎담배 수매를 어디 가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경상북도 김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행동입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돈을 번다고 전라북도에서 잎담배를 갖다가 김천 가서 수매를 합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잎담배는 지금 한국 담배공사에서 그 필요한 물량들을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그 기업이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십시오. 그림 보여주십시오. 남원 시내입니다. 전국의 철도 폐부지의 6분의 1이 지금 남원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폐철도 부지가 일부 매각이나 임대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잘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